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만 달러대에 진입을 드디어 했습니다. 반감기의 영향이 확실히 큰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억만전자 헤지펀드 매니저는 현재 BTC를 매수 중이다라는 기사들도 나와 있고요. 관련된 전망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다양한 시각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로 비트코인 고래가 돌아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월가의 낙관적인 정서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까라는 기사가 있고요. 리브라 협회에서 초대 CEO로 미 재무차관 출신 규제 전문가를 선임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다크코인 8종 유의 종목을 지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국내 거래소에서 쫓겨나는 다크코인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20년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최다 참여 기업은 LG CNS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증권법 개정안이 디지털 자산, 이 증권 분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 오하이오주에서 선거 개혁 법안으로 블록체인 투표를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캐시 앱이 매출 58%가 비트코인 서비스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1만 달러대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반감기의 힘이 확실히 큰 것 같은데요. 그 반감기가 기대감으로 지금 1만 달러대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들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 교육자이자 유튜버 이반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구글 트렌드 지수 급등, 그리고 스퀘어 리포트 비트코인 활동 기록, 그리고 전 세계 로컬 비트코인 거래량 급증이 비트코인 개인 포모 현상을 뒷받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를 깨닫기 전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는 하드월렛 암호화폐 하드월렛 제조자 레저의 최고 경영자인 파스칼 고티에의 말을 인용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및 일반 투자자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분기 하드월렛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했다.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정도는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때와 유사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투데이 앵커이자 유명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맥스 카이저는 최근 비트코인 40만 달러 돌파 전망을 유지하면서 이 글로벌 외환 시장은 이제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비트코인이 40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 1만 달러 이하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는 양상에서 나오는 이 긍정적인 전망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역시 상승기에는 좋은 내용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세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19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0,000달러에 다시 돌입을 했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조정을 이어왔었고 그 조정세에서 계속 출렁임이 이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10,000달러까지 다시 돌파하는 흐름인데 역시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상승세가 계속 강하게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반감기가 5월 12일에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흐름이 과연 이 강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반감기 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반감기 후에 여기에 대한 상승을 또
조정세가 또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50일 이동평균선은 꺾여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원만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살짝 이제 돌아서는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평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지금 벌써 8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완전한 과매수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한 상태고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지금 상승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반감기든 어떤 긍정적인 이슈든 가격을 유지해 주는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은 지금 현재 반감기의 수익률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반감기 전과 후의 수익률인데요. 과거에 1차 때 반감기 전까지 저점에서 반감기까지의 수익률이 488%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때에는 그 최저점에서 반감기 시점까지 290.82%, 여기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지금 반감기 전까지 현재의 저점에서의 수익률은 145.3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폭이,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할빙, 이제 반감기 이후에 어떤 얼마나 가격 상승이 있었냐를 이제 측정한 건데요. 반감기 이후부터 최고점까지의 수익률은 9,034% 정도가 1차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반감기 때는 지금 890%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상승률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35% 정도 상승률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한 7만 달러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패턴대로 똑같이 가자면 그 패턴에서 그 비율이, 상승 비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반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절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로 비트코인 고래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번 제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제도 이야기는 해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차트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비트코인의 그 고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갑수가 지난 몇 달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1000개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갑 숫자인데요. 이 오렌지색, 요 색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지갑 숫자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감기 전에 지금 1000개 이상을,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 비트코인의 고래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굴의 이제 매도세와 개인의 산발적인 비트코인 매물을 모두 비트코인 이 고래들이 매입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2016년도 이렇게 이제 매집을 쭉 하다가 반감기 이후에 갑자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지갑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반감기를 이 전후로 해서 그 후반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여기서도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낙관적인 정서,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까에 대한 기사인데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채굴된 비트코인의 50% 이상을 그레이스케일과 스퀘어의 캐시앱 단 두 개의 회사가 소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월가는 현재 순환되는 비트코인의 최대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는 약 90만 BTC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정서는 이 CMA 비트코인 선물에서도 나타나는데 양적 완화로 인해 시장에 많은 자금이 흐르면서 현재 사상 최고치인 4억 달러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평균 1일 거래량이 2억 1,800만 달러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로 이 비트코인 선물의 이전 2월 이전의 최고치인 3억 3,500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낙관적인 기조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잠시 흔들렸던 기관 트레이더들이 매력적인 현 투자 기회에 복귀를 했거나 혹은 장외 현물 매수 후 선물을 통한 최대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소매 투자자들 또한 양적 완화 기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이 비트맥스나 바이낸스 플랫폼에서의 최신 랠리는 비교적 약세를 보여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그 현황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지금 매수한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비트코인의 보유 비중이 가장 이제 높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리브라 협회 초대 CEO로 미 재무차관 출신 규제 전문가를 선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운영하는 비영리 조직 리브라 협회가 미국 재무차관을 지낸 금융 규제 전문가 스튜어트 레비 전 미국 재무차관을 신임 최고 CEO로 선임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 법무부 검찰 수석 검사 출신으로 이 재무부 테러 및 재무정보 담당 차관을 지냈고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두 행정부를 거치며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작업에 힘써왔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런던 HSBC 은행의 수석 법률 자문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구상하고 개발 중인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는 지난해 6월 공개됐으며 이 기업, 비영리단체 등 24개 회원사로 구성된 독립연합체 리브라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한편 리브라는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일으키며 정부 및 규제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왔는데 협회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 규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유럽 및 미국 규제기관과 함께 필요한 결제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 규제 전문가를 일부러 이제 CEO로 앉힌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이제 규제를 어떻게 이제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 전문가를 통해서 헤쳐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 다크코인 8종이 유입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익명성을 중시하는 다크코인의 8종 퇴출을 예고했는데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이 엠번 방사건과 함께 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시장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업비트는 최근 8종의 이 다크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G코인, 그리고 크리스털 코인, 그리고 버지, 코모도, 이 나브코인, 익스클루시브 코인, 그리고 호라이즌, 그리고 아이오텍스 등입니다. 유의 종목 지정이 상장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전원 퇴출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측은 이 전송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기능을 지원하거나 향후 지원 가능성이 존재, 익명 거래를 표방하는 암호화폐에 대해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앞서 지난해 9월에 모네로를 비롯해서 대시, G캐시, 헤이븐, 비트튜브, 피백스 등의 다크코인 6종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그달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금 세탁 방지 위험성이 높은 다크코인의 익명성 위험을 인식한 조치였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다크코인들 그래도 꽤 유명한 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들이 상장 폐지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와 함께 이 국내 양대 거래소를 형성하고 있는 빗썸도 이 16일 날 익명성 보장의 모네로와 버지의 버지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조만간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고 후오비 코리아도 최근 모네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실제 다크코인이 더 이상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엠번방 사건이 크게 작용한 것도 있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특근법 개정안과 함께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권고안 중 이 트래블 룰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트래블 룰이라는 건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가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 당국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익명성을 주된 특징으로 삼는 이 다크코인이 트래블 룰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2020년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혁신 및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국민 체감 및 산업 수요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사업을 구분해서 201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선정된 시범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증거관리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경찰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지작물 생산 유통관리 플랫폼 구축,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나왔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경상남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기업에서 이 수주를 이제 받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LG CNS가 공동 시범 사업에서 3개 그리고 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에서 1개로 총 4개 프로젝트를 참여한다고 합니다. 참여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제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통한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증권법 개정안에서 디지털 자산 증권 분류에 대한 공식화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디지털 자산 증권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이 증권법 개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개정 법안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에 해당하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 법률은 채권, 주식, 투자 계약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정 디지털 자산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이 아닐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서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투자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캘리포니아 의회 다수당 대표 이안 카델로 의원이 이 개정한 해당 법안은 이 자산의 투자 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연방 기준 호위 테스트를 반영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호위 테스트라는 건 이 투자 계약이란 개인이 공동 기업에 투자하여 발개인 또는 제3자의 관리 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계약, 거래 또는 전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해석을 한 거죠.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미 오하이오주 선거 개혁 법안으로 블록체인 투표를 제안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해외 군 유권자를 위한 블록체인 투표 파일럿을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개혁의 일환으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해외에 주둔하는 군 유권자를 위한 블록체인 투표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이 프랭크 라로즈 오하이오주 국무장관에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된 투표 용지를 선거관리 당국으로 보내면 당국은 이를 출력해서 집계를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세스의 보안과 무결성, 유권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 시스템들이 도입될 가능성들도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스퀘어 캐시 앱의 매출 58%가 비트코인 서비스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캐시 앱은 송금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잭 도시 트위터 CEO가 앱을 만든 이 스퀘어의 CEO이기도 합니다. 캐시 앱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매출이 스퀘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6일 공개된 스퀘어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캐시 앱의 1분기 매출은 5억 2,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58%인 3억 800만 달러의 매출이 비트코인 서비스에서 발생했다고 하고요. 다만 캐시앱의 매출 총이익은 1억 8,300만 달러이며 비트코인의 서비스 비중은 3.8%에 그친다고 합니다. 매출 외부에서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낮은 배경은 스퀘어의 전략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스퀘어에서는 이 고객이 캐시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때 시장 원가에 약간의 마진만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익을 차감하는 것은 우리의 실적과 경제적 이익을 더 잘 반영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수수료를 좀 낮추고 마진을 낮춰서 시장의 파이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비해서 지금 매출 총액이 낮은 규모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그 매수가 이 스퀘어의 캐시앱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퀘어의 이제 전체 매출 규모는 약 13억 8,11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1분기 1억 589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수익을 제대로 내지는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스퀘어의 CEO가 잭 도시, 트위터의 CEO이기 때문에 돈 걱정은 하지는 않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